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현재 정부의 어떤 노사관계의 방향들이 사실은 국민의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의 어떤 그 특징들을 좀 보게 되면요, 한 1년 동안을 종합해 보면은 우선은 결과적으로는 짧은 탐색기 끝에 반노조 전략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5월 10날 윤석열 정부가 첫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9월까지를 보면 한 4개월은 이정식 장관도 임명하고, 그래서 한국노총하고의 관계가 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리가 기대도 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화물연대 1차 파업이 있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는데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뭐 무난하게 좀 넘어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쩌면 조금 이전의 노동 정책들이 유지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반전이 이제 9월 말에 있었고, 그게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경사노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때 반노조 정책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때 대통령실에서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지하는 이런 발언들이 있게 되면서 사실은 반노조 전략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12월 달에는 화물연대 파업 무력화를 계기로 해서 노사 법치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용자의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임금체불도 굉장히 많고, 이런 산재 사망 사건도 많고, 또 축구의 남용이라든지 근로시간 미준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과 원칙을 들이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기에 있었던 일정들하고 반노조 수립 시기에 있었던 일정들이 딱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나눠지고, 그 계기가 저는 이 9월 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전략적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 또는 반노조 정책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제1번의 과제 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이런 전략적 반노조 전략을 선택한 결과들을 보면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공무지기관에도 종료가 됐고 근로감독 정책단도 해체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거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희 나라가 OECD에서 아주 상위에 이렇게 노동과 관련된 랭킹 되어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이 근로감독관 수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하는 근로감독 정책단을 해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수립에 이런 타워가 없어진 거고, 공공노사관계국도 해체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써놨는데 공공노사관계국이 결국 공공기관의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국인데, 이게 없어지면서 기재부에서 하는 이제 일자리 정책국이 이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과연 기재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평가들이 여러 가지로 좀 필요한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의 사용자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사회적 대화가 실종되는 것들, 이 이유도 제가 글에는 잘 써놨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이런 굉장히 독특한 특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갈등 비용을 지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비용을 사회가 또 안는 것이 돼서 정부 입장으로 보면 나중에 노사관계의 큰 어떤 과오로 판단이 될 거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도대체 노사관계가 뒤틀렸을까를 보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대통령의 노사관계에 대한 철학하고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선대 부패 중에 하나라고 했고, 폐악이라든지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었죠. 또 후보 시절에도 민주노총의 타격의 대상으로 얘기도 했고, 또 회계자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시적인 영역인데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직접 함으로써 사실은 밑에 행정 조직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2배, 3배 더 과잉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